4억대 아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볼게요. 아기가 한 명 있는 부부여서 24평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곳은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중계 금호, 노원 보람 아파트입니다.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먼저 볼게요. 2020년 신축에 810세대의 24평 최고가는 10억 1,500, 최근 실거래가는 7억 7,200입니다. 노원구 24평이 10억. 너무 과했죠? 너무 멀리 갔어요. 이게 만약에 구축이었다면 10억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겠죠. 외관에 혹해서 지른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외관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최근 실거래가도 7억 7천도 저는 좀 비싼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중계동 금호 아파트입니다. 97년 준공의 424세대, 중계동 학원가 근처에 있고요. 최고가 7억까지 갔다가 최근 실거래가는 5억 5천입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은 학군과 동북선이 새로 개통된다는 호재가 있다는 건데요. 단점은 좀 세대수가 적은 것과 약간 애매한 상품성입니다. 다음은 노원 보람 아파트, 88년 준공의 3,315세대, 23평 최고가는 6억 7,700, 최근 실거래가는 4억 6,500입니다. 여기는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학원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주변 학교의 수준이 꽤 높아요. 지금 이 분이 보신 아파트의 가격이 다 다른데요.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7억 7천, 금호 아파트 5억 5천, 보람 아파트 4억 7천. 제가 만약에 사연자분이라면 저는 보람 아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절대가가 가장 낮고 최고가 대비 떨어진 그 비율이 가장 크다. 그리고 올해 초 저점 대비 반등을 아주 조금밖에 안 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아파트들이 올해 초 대비 지금까지 몇 억씩 오른 것들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주의하시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혹시 모를 추가적인 하락 시그널이 와도 더 빠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측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변 인프라가 나머지 두 개보다 낮기 때문이에요. 노원구 자체가 워낙 구도심이기 때문에 세련되고 뭐 그런 건 없지만 뭔가의 아늑함, 평온함 이런 게 있으면서 있는 건 또 다 있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굳이 크게 상권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보람 아파트가 이 나머지보다는 가장 주변 환경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람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고 여유 자금이 남는다면 한강 이남 쪽으로 투자를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에서는 지역적 분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아마도 생활 쪽이 노원 쪽이어서 노원구만 보신 것 같은데 같이 보면 좋을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악역 근처에 있는 현대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최근에 4억 중후반대에 거래가 되었어요. 관악역 초역세권에 일자리가 매우 많은 가산 디지털전지까지 10분이면 가고요. 용산역까지는 30분이면 갑니다. 여기서 5천만 원 정도 더하면 안양역 옆에 있는 삼성 레미안도 볼 수 있겠죠. 한번 비교해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신촌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보고 계신 곳은 이편한 세상 신촌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신촌 30평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름에 전부 신촌이 들어가요. 제가 20대만 하더라도 홍대보다는 신촌이 좀 더 사람이 많았는데 점차 홍대로 이동을 하면서 신촌 상권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뭐 상권은 그렇고요. 여기 신촌의 아파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마포의 시세를 일정 간격 두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을 볼 때는 바로 남쪽에 있는 마포의 신축 아파트들 시세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신촌부터 볼게요. 2018년 준공에 1910세대, 연식도 그렇고 세대수도 그렇고 상품성이 너무 좋아요. 34평 최고가가 18억까지 갔다가 최근 실거래가는 15억이었습니다. 올해 초 저점은 12억 5천이었는데요. 거의 2억 5천 가까이 상승한 거예요. 좀 많이 올랐죠. 신촌 푸르지오 2015년도 준공 940세대, 여기도 상품성이 괜찮습니다. 최고점은 17억이었고 저점은 12억, 현재 실거래가는 14억 정도 합니다. 아까 이편한 세상과 1억 정도의 차이를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도 2억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힐스테이트 신촌은 23년도 준공에 1226세대로 이화여대를 품고 있는 대품화입니다. 여기에 아쉬운 점은 역과의 거리입니다. 아현역도 1km, 이대역도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언덕이라는 건데요. 언덕이 있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답게 잘 지어놨고 또 장점이 있다면 20층이 넘는 동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들도 해가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만약에 내가 보는 아파트 앞동에 30층 넘는 아파트들이 막 있다면 그 뒷동은 해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층에서 20층 사이로 요즘 아파트 치고는 높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뷰가 나오는 곳은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또 하나 여기의 특이점은 방이 3개, 화장실이 3개인 구조가 있다는 건데요. 이건 철저히 주변 대학생들 임대를 위해서 설계된 구조입니다. 요즘 빌라 원룸 월세가 싸게는 50에서 60 정도 하죠. 그런데 여기는 신축 아파트라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방 3개면 보증금 3억에 월세 3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월세를 놓을 수 있는 상품의 장점은 노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 굳이 상가나 빌라 같은 거 없이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상가는
빌라는 악성 공실 염려도 있고 빌라는 노후도가 빠른 만큼 안정적이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시세가 잘 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아파트는 공실 가능성도 낮고 시세도 상가나 빌라보다 더 잘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방어가 잘 되고 무엇보다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나중에 괜찮은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 힐스테이트 신촌 34평 최근 실거래가는 13억 1,500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이편한 세상 신촌과 거의 2억 차이가 나는데요. 저라면 이 셋 중에 가장 저렴한 힐스테이트 신촌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나오는 시점에 호가와 실거래가는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편한 세상과 힐스테이트가 2억 정도 차이가 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편한 세상이 너무 많이 올랐거나 또는 힐스테이트가 아직 덜 올랐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 3개, 화장실 3개 매물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나중에 임대업을 하고 싶다면 상가나 원룸 빌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에서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사연자분 입장에서 내가 14억을 가용할 수 있다면 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것 같아요. 이유는 신촌의 아파트들이 최근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오르기도 했을 뿐더러 한 채보다는 두 채가 더 유리하거든요. 힐스테이트 신촌 32평이 전세가가 6억 정도 하는데 5억에 40만원 정도 반전세를 살면서 나머지 9억을 4억과 5억으로 나눠서 하나는 구성남이나 광명 재개발, 하나는 DMC, 청구, 구모 같은 중급지 아파트를 하나 전세 끼고 사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연자분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